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모평균하고 이제 표본 평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집단하고 표본 집단에 대해서 표본을 우리는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모 집단의 평균, 모 집단의 분산, 모 집단의 표준 편차랑 이 표본의 평균, 표본의 분산, 표본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모집단하고 표본하고 구분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모라는 거는 그냥 모 집단은 그냥 전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요. 알겠지? 그래서 전체 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모 평균, 모 분산, 모 표준 편차라고 하고, 기호를 우리가 이런 기호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 기호 어디서 많이 봤지?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던 기호들 있잖아. 그러니까 전체 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내가 알고 있는 평균 M, 그다음에 시그마 제곱, 시그마로 그냥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표본, 거기서 자, 임의 추출한 거, 크기가 일단 N짜리, N개짜리를 임의로 추출한 녀석을 우리 표본을 거기에다가 X1부터 XN까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N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지? 그러면 우리 이제 평균 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표본 평균은 X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자료를 다 더한 거를 N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건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이 표본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안 하고 S 제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서 그냥 거기서 약자를 따온 거야. 자, 그런데 이거는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건데, 여긴 좀 특이하게 n-1로 나누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여기서는 약간 이거 증명하는 부분은 약간 고교 과정을 약간 좀 벗어나는 거고,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원래는 n으로 나눠야 되지만 모 분산하고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n-1로 나누는 거다. 알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n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냥 표본 분산, 우리가 표본을 왜 쓰려고 하겠어? 전체의 집단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그냥 일부만을 가지고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니까, 전체 원래 모 분산하고 비슷한 값이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얘는 n-1로 해가지고 표본 이렇게 하게 되면 모 분산하고 오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표본의 표준 편차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약간 중요한 거는 이거를 실제 계산하라, 표본 분산을 구하세요, 이렇게 계산하라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어렵게 너무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모집단과 여기는 이 사용하는 기호들에 대해서는 좀 알아놓으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번부터가 이제 좀 중요한데, 자, 우리가 이제 표본 평균의 평균인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좀 따로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갈게요. 자, 여기서 우리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자료를 그러니까 임의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 여러 개지. 그래서 내가 임의 추출을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임의 추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엄청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그 중에 두 가지, 얘네들 세 가지, 네 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쫙 나왔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n가지를 해가지고 엄청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지. 그 복원 추출이냐, 비복원 추출이냐, 그다음에 동시에 뽑느냐, 하나씩 뽑느냐에 따라서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잖아. 그러면 이 자료들이 또 X1, X2 얘네들이 이렇게 주르르르르륵 있겠지.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또 이 자료하고는 또 다를 거 아니야. 그지? 내 n개를 추출할 수 있는 게 되게 여러 개가 있었으니까. 그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녀석의 평균을 하나 내는 거야.
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표본에 평균을 내가지고 이 녀석을 x바1이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녀석도 x바2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x바3 이런 식으로 쭈루루룩 가가지고 이 녀석이 이만큼 있을 거 아니야. 이 표본 평균들도 뭐 그 개수만큼 있겠지. 여기 무슨 말 이해돼요? 여기 이미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의 수만큼 표본 평균들도 다 나올 거 아니야. 이미 추출해가지고 걔네들을 다 평균을 구하면 이 표본 평균들의 얘네들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봐봐. 우리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부터 10반까지 있는데 그 반에 수학 평균들만 놓고 보면은 분포가 어떻게 되겠어? 여기 있던 이 분포에 비해서 여기 있는 이 평균들의 분포는 아무래도 평균 근처에 몰려 있겠지. 무슨 말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는 잘 봐봐. 이 평균들의 평균을 다 내면 모 평균이 된다. 이렇게 일단 하나 알아놓으세요. 그러겠지. 왜냐하면 여기 있는 녀석들을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렇게 하면 전체 집단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올 거고 이 평균들을 싹 다 더하면은 이 평균들의 평균을 내면 전체 모집단의 평균을 구할 수도 있겠지. 어쨌든 우리 다 뭐 총점으로 우리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분산 개념에서 좀 알아놔야 될 부분이 자, 이렇게 개별적으로 놓은 녀석하고 이 평균들을 모아놓은 녀석들의 분포하고 누가 더 약간 편차가 좀 적겠어? 말이 어렵지? 자, 우리가 1반에 수학 성적을 하라고 했더니 막 10점, 막 30점, 70점, 막 50점, 막 90점, 100점, 막 이런 식으로 막 돼가지고 내가 평균을 냈더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51점이야. 2반의 수학 성적을 해라고 해가지고 막 30점, 17점, 막 99점, 그 다음에 뭐 빵점, 막 1점, 막 해가지고 다시 또 50점 이렇게 해갔는데 얘는 평균이 막 54점이야, 반평균이. 그래서 뭐 3반도 이렇게 샬랄랄라 했더니 막 59점이고, 그 다음에 52점이고, 53점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얘네들의 분포랑 이 평균들의 분포랑을 비교하면은 평균들을 놓고 보면 아무래도 편차가 좀 적겠지, 얘네들보다는.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평균들의 분포는 각각의 다 평균들을 구해가지고 한 거는 여기는 이 개별 이 녀석들의 분포에 비해서 편차가 되게 작을 거란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분산이 작아질 거란 말이야. 근데 얼마만큼으로 작아질 거냐면은 원래 있던 그 모 집단의 분산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있는 이 전체 인원에 대한 분산에 비해서 n으로 나눈 것만큼으로 작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어. 이거는 이제 다 계산을 해낸 거야. 무슨 말 이해되지? 이게 무슨 말 이해돼요? 이 얘네들 평균들의 분포는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점수들, 전체 점수들의 분포에 비해서 아무래도 평균 주변에 다 몰려 있겠지. 그 말은 분산이 되게 작단 말이야. 편차가 작단 말이야. 그래서 작아지면 얼마만큼 작아지냐면 그냥 원래 있던 분산의 n만큼으로, 그러니까 n으로 나눈 것만큼 줄어든다. 그냥 이렇게 알아놓으면 돼요. 알겠지? 그러면 이제 표준 편차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당연히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 이거 분산은 이거지. 원래 분산의 n으로 나눈 거니까. 그래서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 이렇게 표준 편차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좀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잘 알아놔야 되는데, 자,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딱 세 가지 분포가 나온다. 딱 세 가지 분포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모 집단의 분포가 나와요. 모 집단 분포.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이 주어져 있는 녀석이 어떤 누군가 1번 분포인지 2번 분포인지 3번 분포인지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거든. 자, 첫 번째 모집단 분포야. 자, 여기 평균이 얼마가 된다고요? m이 될 거야. 알겠지? 그리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 될 거고 표준 편차는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이제 내가 샘플 한 뭐 100명 정도를 추출을 해가지고 뽑았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정도에 대한 분포는 이게는 확률 분포인 거야? 모집단 분포하고 거의 같겠어요? 아니면 다르겠어요? 이 모집단의 분포랑 확률 분포야. 확률 여기 인원은 당연히 다르겠지. 예를 들어서 얘는 한 1억 명 정도 되는데 얘는 한 1000명 정도만 뽑았다라고 볼게요. 이 1000명에 대한 확률 분포는 서로 거의 비슷하겠어? 아니면 다르겠어? 이건 거의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바로 뭐가 되냐면 X바가 되는 거야. 표본의 평균. 근데 이 녀석은 그냥 표본의 평균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인 거야. 그리고 여기는 표준 편차는 S제곱이고 S가 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지? 이게 바로 표본의 분포인 거야. 표본의 분포. 자, 그런데 표본 평균들의 분포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표본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녀석은 뭐가 됩니까? 여기는 m이 되는 거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보면 되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1번 아니면 2번 분포를 주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구하려면 여기는 이 X바의 분포가 필요한 거야. 알겠지?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항상 나는 이런 3번 분포가 항상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는 이 모집단의 분포랑 표본의 분포는 얼추 비슷해. 그냥 거의 같다라고 봐도 상관없거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얘를 모르면 그냥 예를 들어서 한 1000명을 샘플링 해가지고 나오는 이 표준 편차, 이 분산하고 이 표준 편차를 갖다 써도 상관없거든. 왜냐면 얘랑 여기 있는 이 모집단의 분포랑 표본의 분포랑은 확률 분포는 거의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1억 명에 대한 확률 분포랑 1000명 정도도 꽤 샘플링을 이걸 잘 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확률 분포,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얼마 이하 되는 이 확률 분포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좀 잘 알아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는 항상 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주어져 있는 건 1번 아니면 2번 분포일 것이다. 그런데 나는 3번 분포가 필요하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좀 알고 있어야 나중에 약간 이 녀석이 3번 분포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야. 항상 문제 안에서는 1번 아니면 2번 분포만 주어져 있어. 그래서 내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힌트가 1번 분포인지 2번 분포인지를 판단을 하고 내가 필요한 건 X바의 분포, 즉 3번 분포가 이 3번 분포가 필요하다. 그래야 나는 우리가 확률 정규 분포, 그러니까 그 확률 표준 정규 분포 이용해가지고 구할 때 다 여기 있는 이 녀석을 가지고 문제를 구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나중에 책에다가 아마 적어 놓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3번 분포, 표본 평균의 분포. 자, 이 표본 평균의 분포를 구하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표본 평균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m이 될 거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의 분포, 즉 X바가 표본 평균들을 다 아까 다 구해놔서 걔네들의 분포들을 가지고 우리는 실제 문제를 풀 건데 얘네들은 이거를 따르게 될 거다라는 거를 좀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필수예제 3번을 한번 볼게요. 자, 필수예제 3번을 보시면 여기에서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문제를 딱 봤었을 때 주어져 있는 거는 어떤 분포고 내가 필요한 건 어떤 분포인지를 잘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주어져 있는 거는 다 지금 어떤 분포예요? 모 집단의 확률 변수 x, 확률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하고 돼 있었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바로 어떤 집단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야. 모 집단, 즉 1번 분포, 우리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1번 분포에 대한 힌트를 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1번 분포니까 x가 그냥 x에 대한 분포잖아. 모 집단. 그럼 평균하고 분산을 구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 편차.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평균 구하면 얼마지? 평균 구하면은 뭐 책에 풀이 과정 나와 있으니까 평균이 2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분산이 2분의 1이 나올 거야. 그러면 표준 편차는 자, 여기 있는 분산은 뭐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2분의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 있는 이 x바의 분포는 3번 분포였단 말이야. 그럼 얘는 m하고 루트 m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 녀석이 왔었어야 돼.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져 있는 게 얘가 m이었고 얘가 시그마 제곱이었으니까 우린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면 2에다가 얘는 표본의 크기가 4지. 이걸 계산하면 4분의 시그마 제곱인 2분의 1, 즉 8분의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항상 주어져 있는 게 어떤 분포인지를 좀 정확하게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처럼 모집단으로 되어져 있는 거는 좀 쉬운데 약간 나중에 이제 이 표본 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야. 자, 그때에서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238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 1, 2, 2, 4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6개의 공을 4개의 공을 보건 추출을 할 때 자, 이 표본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4개의 공을 뽑는 거지. 그럼 여기서 주어져 있는 이 1, 1, 2, 2, 2, 2, 4 얘네들은 뭐에 해당될까요? 모 집단에 대한 걸까? 아니면 표본에 대한 걸까? 아니면 이게 바로 표본 평균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봐야 될까? 그러니까 즉 1번 분포예요, 2번 분포예요, 3번 분포예요. 여기서 내가 이 녀석을 하려면 이제 확률을 구할 거니까 우리가 평균 분산 구하려면 여기 이제 확률 분포표를 일단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해서 숫자에 일단은 적힌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할게요. L, 2, 4 얘네들을 일단 해야 될 거잖아. 그러면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 1이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되지? 그치, 얘는 3분의 1이 될 거고 2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6분의 1이 돼가지고 얘는 전체 확률이 1이 됐어.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1번 분포로 봐야 돼, 2번 분포로 봐야 돼, 3번 분포로 봐야 돼. 지금 나와져 있는 이 녀석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바로 1번 분포인 거야. 전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경우잖아. 1, 1, 2, 2, 4에서 내가 뽑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1번 분포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가지고 얘를 구할 거고 얘를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구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뭐 평균 구하는 거는 뭐 해보면 1 곱하기 이거 2 곱하기 이거 곱하면 평균은 아마 2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제곱의 평균, 즉 여기다가 x 제곱 구해가지고 그 과정을 하게 되면은 뭐 1이 나온대요. 그러면 표준 편차도 뭐 당연히 1이 나오겠지.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는 x바는 아까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 x바 여기서는 평균은 이 x바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 x바는 어떻게 따라? m하고 예를 들어서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됐었던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균은 x바의 평균은 여기 있는 이 m하고 똑같은 거니까 2가 될 거고, 분산 여기 있는 이 녀석의 분산은 아까 얘기한 대로 n분의, 즉 n이 얼마야? 표본의 크기가 얼마야? 이게 바로 내가 4개를 뽑았잖아. 4개 뽑아서 평균 구한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어떤 자료가 x1, x2, x3 이렇게 4개를 딱 뽑아가지고 얘네들을 평균 낸 게 x바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표본의 크기를 4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분산은 1이었으니까 우리가 분산, 이 x바의 분산은 4분의 1로 봐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v 2x바 플러스 3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얘는 4 곱하기 vx바 이렇게 됐던 거지. 그래서 얘는 1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약간,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게 1번 분포, 2번 분포, 3번 분포 중에 뭐가 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 절대로 3번 분포를 주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이 그냥 1번 아니면 2번일 거야. 그래서 나는 3번 분포는 무조건 주어져 있는 거에서 이런 작업을 해줘야 돼. 이 작업을 해줘야만 얘네들을 구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조금 좀 문제 풀 때 약간 좀 팁을 좀 주자면.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1번 분포와 2번 분포의 이제 차이는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문제를 풀어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 자, 필수예제 4번을 보면 자, 이렇게 어떤 자판기에서 되는데, 이거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5m인 표준 편차가 이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한다. 자, 여기. 이 녀석은 지금 몇 번 분포에 해당되는 걸까? 문제를 딱 읽어봤더니. 이게 1번인 거지. 왜냐면 아직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5mm다. 이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한다. 라는 거였지. 어떤 자판기, 이 전체 자판기의 평균은 150이고 이 전체 표준 편차가 5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번 분포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x라고 놓고 정규 분포 150에 5의 제곱 이렇게 써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100개를 이미 추출해가지고 내가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봐봐. x바가 149부터 151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몇 번 분포가 필요해요? 3번. x바에 대한 분포가 필요했던 거야. 그럼 얘는 이걸 적고 그러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의 제곱을 이렇게 딱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냈더니 얘는 자, 이 1번 분포에 의하면 얘는 15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10분의, 얘는 표준 편차가 5, 이 녀석의 제곱, 이렇게 따르게 되는 거야. 내가 필요한 부분.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분포가, x바의 분포가 얘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난 분포 구했으니까 그림 이렇게 딱 그려서, 자, 이게 바로 지금 x바잖아. x바가 얼마부터? 여기가 평균이 150이 있는데 여기가 149가 있고 여기가 151이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우리는 z값 구하는 식 x 이거를 시그마라고 쓰면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표편이라고 써주세요.
표편 마이너스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m 확률 변수. 이것도 x라고 쓰면 좀 되게 애매할 수 있으니까 이걸 동그라미로 쳐주세요.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거란 말이야. 자, 그렇게 됐더니 이 녀석을 0으로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자, 여기서 계산할 때 이 표준 편차를 내가 필요한 표준 편차가 x바의 분포였으니까 얘였단 말이야. 10분의 5만, 즉 2분의 1만 갖다 쓰면 된다고. 평균은 150을 써주면 되고. 알겠지? 이걸로 외워서 쓰려고 하지 말고 x바의 분포를 이렇게 딱 구해놨으면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야. 그냥 2분의 1. 그러면 여기다 149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겠지. 그러면 151을 집어넣으면 그냥 2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색칠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으니까 0과 2 사이는 0.477이니까 0.4772가 두 개 있으니까 0.9544 이런 식으로 확률이 된다라고 문제를 풀어줄 거라고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항상 문제 주어져 있는 거는 무조건 1번 아니면 2번 분포가 무조건 주어져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필요한 거는 x바에 대한 분포, 즉 3번 분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만 하나 좀 해놓으면 우리는 좀 쉽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엔 필수예제 이제 5번을 한번 볼게요. 자, 필수예제 5번을 보면,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따른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지. 내가 조사한 게 아니라 그냥 따른다라고 한다 이렇게 주어져 있지. 이러면 다 1번 지금 전체 집단의 분포가 이렇다라고 그냥 문제를 주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이 분포는 1번 분포 즉 x의 분포이겠구나 라고 해서 평균 적고 표준편차 4의 제곱을 적어주시고 내가 필요한 건 봐봐. x바에 대한 분포가 필요한 거지? 이 x바에 대한 분포가 필요한데 얘는 평균은 18이고 자 여기가 루트 n분의 시그마 4 이렇게 됐던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내가 구하고자 했던 거는 x바가 17 이상 19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였으니까 여기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18 그리고 여기가 17 여기가 19 그래서 이렇게 빗금을 쳐고 z 구하는 식은 표편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봤더니 얘가 이만큼이 지금 0.8664래. 그지? 0.8664. 0.8664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여기랑 간격이 똑같은 거니까 여기가 Z가 1.5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가 0.433이니까 이거 2배가 8664니까 그러면 Z가 1.5가 됐었던 거구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19라는 녀석이 18을 하고 표준편차가 루트 n분의 4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변을 곱하면 여기가 루트 n분의 6이 될 거고 그게 1이잖아. 그러면 루트 n이 6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n은 36 즉 36명을 이미 추출해가지고 계산을 한 거겠구나 라고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실제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유의 용량은 평균이 1000, 표준편차가 50 따른다고 한다. 자, 여기서 주어져 있는 건 몇 번 분포입니까? 1번 분포. 그치, 이게 전체에 대한 분포인 1번 분포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100개를 이미 추출을 해가지고 표본 평균에 대하여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구하여라. 그러니까 나는 누가 필요한 거야? 3번 분포,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가 필요한 거야. 이거는 1000이고, 자, 여기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여기는 1000. 그럼 여기는 전체 100개 했으니까 10분의 50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게 바로 x바의 분포였던 거야. 그런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확률. x가 아니라 x바가 k 이상일 확률이 0.028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난 당연히 어떤 분포를 갖고 구해야 돼? 이 3번 분포를 가지고 이렇게 그려줄 거라고. 여기가 1000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 k 이상이 0.228. k가 여기 있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0.0228. 근데 우리는 항상 여기 부분이 필요하니까 여기는 얼마? 0.4772. 이렇게 됐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 봤더니 0.4772는 얼마예요? 그치, 여기는 2에 해당됐었던 거고. 자, Z 구하는 식을 써서 이거는 표편 마이너스 M. 그래서 얘는 표준 편차가 5지. 평균은 1000이고 여기는 K였고. 근데 여기 값이 지금 2였었던 거였으니까 2인 거를 구하면 K는 얼마가 됩니까? 1010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냥 이런 과정일 거야. 되게 간단하지. 생각보다 쉬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이제 이 분포가 어떤 분포인지를 파악을 하고, 이제 근데 나는 필요한 분포는 x바에 대한 분포구나. 그러면 x바에 대한 분포를 구해놓고 거기에 대한 확률 구하는 거는 앞에서 정규 분포 구하듯이 하는 방법하고 동일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